자,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저희 조선시대로 연결해서 같이 가볼게요. 조선의 성립과 발전으로 연결할게요. 최근에 3년의 시험 출제 비중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5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3분의 2를 잡고 있는 게 정근대, 그리고 근대사인데 30문제. 30문제가 석기시대, 고대, 그리고 조선시대인데 30문제 안에서도 10문제 이상이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선시대는 웬만하면 거의 다 외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도 보면 사실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핵심 내용들도 좀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요점 정리에 관련된 것도 2장, 기출문제 관련된 것도 2장, 연결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11강입니다. 조선의 건국과 발전. 여기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에서는 연도를 알아야 돼요. 위화도 해군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 거기에까지 포함해서 하나 더 안다고 하면 한양의 천도, 이렇게. 그럼 위화도 해군은 몇 년도냐? 1388년. 그리고 과전법은 1391년,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된 건 1392년, 그리고 한양으로 옮긴 게 1394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성계하고 신흥 무인 세력의 누구? 정도전. 짝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도전과 정몽주.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단신과의 정몽주. 하지만 누가 처단시키죠? 이방원. 태조 이방원.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태종 이방원. 자, 그러면 한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흥인지문, 종묘, 숭례문, 돈이문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종묘, 사직단 그 의미들도 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 봐볼게요. 자, 위화도 회군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우리가 왜 여기 회군 다시 돌아왔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명을 칠 수 있냐? 아니요.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의 우왕과 채영이 이를 거부하지요. 그리고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채영의 주장에 따라 요동정벌을 위한 군대를 파견하지만 우리는 요동정벌을 다시 위화도 평군에서 군사를 되돌렸다. 그래서 개경을 점령하고 권력을 잡았다. 그게 누구? 이성계. 이성계가 누구와? 정도전. 그리고 과전법이라는 말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관리들에게 수조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게 과전법이에요. 자, 조선에서는 왕으로 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결이 하죠. 태종. 자, 태종하면 이건 이방원이에요. 자, 이방원 하면은 왕권 강화입니다. 칼부림 쳐서 자기가 왕이 됐지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육조 직계제. 나라의 중요한 일 의정부 거치지 마라. 그냥 바로 내한테 보고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호패법.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활용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왕권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자기는 지켜야겠지요. 신문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세종. 자, 이제까지 시험 출제 중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 또 나오겠네요. 어떤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야겠네요. 아, 이게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편전을 설치했구나. 우리 알고 있지요? 학문연구기관. 그리고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육조 직계제하고 반대말 뭐죠? 의정부 서사제. 그렇지요. 그리고 경연을 실시합니다. 왕과 신하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하고 반포합니다. 바른 소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영토도 확장해요. 계속 공부만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사군 육진. 여진을 몰아내고 최윤덕을 파견해 사군. 그리고 김종서를 파견해 육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이종무. 그리고 편찬 사업들은 농사직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예요. 세종이 죽고 나서 다시 세조가 오지만 세조는 여기 써져 있어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 자, 의정부 서사제 다시 없애고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나오면 세조예요. 자, 세조로 시험이 나온다 하면 어떤 게 나오냐?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그리고 직전법을 사용했다. 그거 나오면 세조예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준다. 이게 세조입니다. 자, 성종, 일울성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편찬하고 반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패 우리 알지요? 16살의 남자들에게 사용하게 했다. 한번 내용 또 연결해서 같이 가볼게요. 자, 통치제도예요. 우리 아까부터 계속 나왔네요. 중앙정치제도에서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서로 반대말이라는 말이에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왕권이에요. 하나하나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거쳤어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과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사용했네요. 알겠지요? 의금부, 국가에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곳이에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승정원,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3사가 있어야 또 언론을 담당하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잘 익혀지지 않아도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자,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지금의 우리의 지도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이 모습을 언제부터? 조선시대부터. 자,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은 뭡니까? 성균관. 네, 조선, 시옷 들어가지요? 네. 성균관. 그렇게 외우면 더 편합니다. 자, 고려, 기역, 국자감. 훨씬 더 편합니다.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성균관, 향교, 서원, 서당.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되겠네요. 자, 과거제도, 신분제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훈구하고 살인파 나옵니다. 이걸 어느 기점이냐? 1592년 임진왜란 기점입니다. 그럼 그 전 사람들은 훈구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1500년대는. 그럼 1600년대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해요. 하지만 그 둘이가 칼부림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살인파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사건. 그래서 사화라고 하지만 훈구파와 살인파, 무갑, 기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건인지를 좀 들어야 돼요. 무오사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이 나왔다. 무오사화입니다. 자, 갑자사화 하면 연산군의 어머니이자 성종의 비인 윤씨가 폐비된 후 사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 자, 윤씨가 폐비된 후 사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 갑자기 사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 김종직의 조의 제문은 무오사화, 그리고 어머니에 관련된 유신이 나오면 갑자사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기묘사화, 이거는 조광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을사사화, 명종의 어머니 윤정왕후의 명종의 외삼촌 윤영형이, 이제 헷갈리지만 제일 많이 나온 건 무오사하고 갑자사화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하지만 마지막에 아까 말한 대로 살인의 위기의 극복. 그러니까 살인파들의 권력이 이제 커지게 되겠지요. 문제 나가볼 거예요. 문제는 솔직히 다 중요한 거여서 하나씩 같이 가볼게요. 자, 1번이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요. 그럼 뭐예요? 종묘예요. 맞아요. 자, 사직단은 뭐예요? 추수 때 그 곡식의 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 제사신, 그러니까 풍물 같은 거예요. 그 풍수지리설상. 자, 2번으로 생각해 볼게요. 채영이 이성계에게 이렇게, 우리는 4가지로 불과하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이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위화도 해군의 배경이에요. 자, 과전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과전법은 아까 말했어요.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전법. 네. 그리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네, 정도전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선 경국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도전에 관련된 내용 얘기할 때 조선 경국전 써져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나가볼게요. 태종 이방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방원은 뭐라고 했어요? 왕권 강하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 그렇지요. 육조 직계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경복궁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됐대요. 그러면 한양에 시전을 설치합니다. 자, 7번 내용은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이성계 직위, 그 다음에 한양의 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 다. 8번으로 가볼게요. 뭐를 먼저 한다고? 위화도 해군. 9번이요. 16살 이상의 남자들 신분을 하는 거 호구해. 자, 10번으로 연결할게요. 세종이 확대했대요. 뭐요? 집현전하면은 학문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민정음 창제. 이거 세종이네요. 세종이 했던 거. 자, 아까 말한 대로 네, 영토도 확장했어요. 사군 그리고 육진. 자, 12번 가볼게요. 7대 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대요. 그 말은 세종 밑에 있는 세조. 그럼 세조는 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직전법. 외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2번, 3번, 4번은 맞으나 1번이 아니네요. 자, 14번으로 연결할게요. 아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조선시대 정치기구에 관련된 건데요. 승정원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사관원, 사헌부, 그리고 뭐예요? 홍문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주요 사건으로 연결하네요. 훈구파, 살인파 나왔는데 아까 내가 말했어요.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 하면은요. 무오사화. 아까 말했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무오사화. 무갑기을에서 제일 첫 번째. 자, 17번.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하면은 성균관, 조선 성균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8번이요. 조선 중종 때 사림의 중심이래요. 이 사람이 한 것은요. 현량간 실시를 건의합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12강 나갑니다. 1592년 중요한 거죠. 임진왜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에 우리가 세 분이 있지요. 이순신, 김시민, 권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순신, 김시민, 권율.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한산도 대첩, 의병 같은 경우에는 곽재우가 있겠네요. 그리고 김시민 하면은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하면은 행주 대첩. 연결해서 같이 가야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의 상황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연결돼서 광해군은 무엇을 하냐? 광해군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 이후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서 다시 국가 재정을 힘써요. 동의보감을 편찬을 해요. 그리고 대동법. 이거 중요해요. 대동법 실시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부담을 줄이고자 곡물 대신 쌀, 배, 동전 등 다른 걸 내게 해줘요. 자, 그리고 광해군 하면은 중요한 건 중립외교. 명의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을 파견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를 지시합니다. 후금 사이에서 명과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해라. 광해군.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나라의 중요도를 같이 두어라. 중립외교. 자, 임진 때 일어난 임진왜란 그리고 호란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호란에 관련된 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병자호란. 병자호란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전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왕이냐? 인조입니다. 인조.
조선이 여전히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합니다. 후금은 나라 이름을 바꾸지요. 청이라고. 조선에게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을 하지요. 청이 조선을 또 침범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피신하지요.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요. 남한산성에서 며칠 동안 40여일이라고 여기는 써 있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47일이에요. 47일 동안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강화도로 피난가 있던 왕족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왕은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석 옆에 써 있지요. 삼전도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다음에 북벌론, 북학론이 나옵니다. 자, 인조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효종입니다. 효종은 자기 아빠가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명과의 의리를 지키고 병자호란때 청에 받은 그 치욕스러움, 그거를 청을 정벌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북벌론. 송시열과 같이 성곽을 수리하고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북학론, 성리학, 우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한테 북학 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연결해서 같이 가면 되고, 광해군의 정책. 괜찮지요? 자, 문제풀이 같이 가볼게요. 1번 가볼게요. 1번 하면은 조선 수군 관련된 하객진 전법 나왔으니 뭐예요? 한산도 대첩. 자, 2번 나왔네요. 진주 목사 김시민이 나왔으면 뭐겠어요? 거기 그때 나왔던 권율이 행주 산성. 자, 3번 나가볼게요. 이순신을 청구했대요. 이순신 하면 옆에 장비록 하면 유성룡. 자, 이순신 옆에 항상 이꼬로 같이 있었던 동네 형으로 생각해요. 유성룡. 같이 가세요. 아버지 선조의 왕위에 오른 자기는 전쟁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누구라고 했죠? 아까? 광해군.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정책 했다고 했지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 정책 했던 누구? 광해군. 광해군이 했었던 가장 큰 거? 아니요. 중립 외교하고 가장 큰 거. 대동법.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곡물을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내게 했다. 대동법 같이 가야 됩니다. 광해군 하면은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였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다.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청의 요구를 받들자. 척화파하고 주화파가 연결되네요.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 그때 무슨 왕이에요? 인조지요? 인조 남한산성에 피난 갔네요. 효종에 관련된 거네요. 인조의 아들. 거기에 관련된 내용 뭐가 있다고 했죠? 북벌론. 아까 얘기했지요? 여기 전투에 관련된 건 심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13강 갈게요. 조선 전개 사회와 문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종의 대외 업적이에요. 훈민정음 창제, 농사짓설 잘 나옵니다. 우리 토지하고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그리고 자경루, 앙부일구. 자, 자경루 봐봐요. 물기둥처럼 생겼지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으로 물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앙부일구 봐봐요. 해를 그대로 담을 수 있겠지요.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한다. 치국이 비 그대로 똑똑똑 떨어지면 그대로 담을 수 있겠지요. 비의 양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폐에 있지요. 혼천이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한다. 간의 과학기술이에요. 성종 때 홍문관 써있네요. 서적,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자, 조선의 학문 하면은 성리학이네요. 성리학자 하면은 이황과 이이가 써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윤리입니다. 삼강 오륜 태권도에서 많이 듣지요. 관혼상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내용들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이다. 옆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세요. 그런데 중국을 크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분청사기 백자 소박하게 되어 있대요. 고려 청자는 엄청 화려했지요. 조선시대의 백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견의 몽유 도원도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거예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했다. 심사임당 나오네요. 초충도 관혼상제 아까 써져 있었죠.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문제 나가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한다. 아까 시간 해의 그림자 하면 앙부일국 쉽지요. 여기에서는요 역법서인데요. 우리의 농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농사, 직설. 3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충신효자 연려 등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서요. 삼강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 자, 4번으로 연결할게요. 노비 출신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혼천이 자경루 만들었으면 장영실. 자, 5번 하면 그림 딱 보면 바로 뭐예요? 자경루. 6번 하면은 성종 때 반포시킨 거 뭐예요? 경국대전. 안견이 그린 거래요. 뭐예요?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를 관련된 거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는 14장에 관련된 건데요. 14장은 조선 후기에 관련된 거여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